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 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 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너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 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 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 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 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 신랑과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 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 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댄다고 했잖아. 믿어 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낳아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들에게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저와 동창인데 과거의 이력이 별로 좋지 않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동창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헤어질 수 없다며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거든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이 바라던 소식이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어요. 아들이 워낙 신중한 성격이고 여자를 만나는 기준 또한 높아서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 들뜬 기분으로 저희 부부에게 핸드폰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보여주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었고 제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여자는 절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여고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창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과거의 일을 꺼낸다 해도 이미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둘 사이를 차단하는 건 제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친아들이었다면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반대를 했었겠지만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둘 사이를 존중해줘야만 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의 초혼이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고 남편이 20살에 아이를 가져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과 결혼을 했던 첫 부인은 아이를 출산할 때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와 만나기 전까지 홀로 아들을 키워왔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들과는 5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면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10년 전부터 제가 집안 살림이며 뭐든 다 해서 자연스럽게 엄마 역할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저희 가족은 서로 뭉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얼굴 붉힌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혜롭게 처리를 했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아들은 언제 인사 오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쉽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초대를 하게 된다면 분명 얼굴을 붉히게 되는 일은 안 봐도 뻔했기 때문에 저에겐 시간이 필요했어요. 당신 아까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반응이 갑자기 달라져서 성훈이도 당황해하는 거 봤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놀랬다고. 사진 보자마자 당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던데 혹시 아는 여자야? 아니면 당신이랑
나이가 같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좀 이상하네. 갑자기 내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집에 인사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나 봐. 아무래도 나랑 나이가 같은 것도 걸리고요. 아, 그래. 평소에는 언제 결혼할 여자 데려올 거냐고 그러기에 당신이 시어머니가 될 준비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그럼 기다려야지. 남편은 굳어진 제 얼굴을 보며 걱정을 했지만 차마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결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일 뿐 아들은 전혀 상관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로 결혼이 물거품되면 저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과거를 말하면서 결혼을 반대했을 때 아들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상관없는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지 못한 이유, 집안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갔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풀리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었고 나중에 서로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동창생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끝에 남편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황을 했어요. 아, 뭐라고? 아니, 지금 성훈이랑 나 혼자 예비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고 오라는 거야? 집에서 보는 게 아니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뭐가 있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성훈이 결혼식을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 일단 당신만 보고 오면 안 될까? 상견례는 내가 꼭 참석하도록 할게요. 아, 어차피 상견례 때는 얼굴을 보게 되니까 그게 상관이 없긴 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성훈이가 많이 서운해할까봐 그게 걱정이네. 그건 내가 나중에 잘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잡아서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상견례 일정 잡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아, 성훈이한테 뭐라고 그러지?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분명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안 봐도 뻔한데 차라리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네. 남편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말투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이 알던 제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도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한테 달려가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면 집안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때가 올 때까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몸살 기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 대충 둘러대면서 주말에 남편만 얼굴 보기로 하는 걸로 아들과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았고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방으로 들어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건강부터 챙기라는 말을 먼저 해줬어요. 다행히 서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은 아들과 함께 약속된 날짜에 결혼할 예비 며느리인 제 동창과 얼굴을 마주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잘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생각도 깊고 결혼을 한다면 아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좋게 설명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주일 뒤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 일정을 잡기로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을 최대한 억누르며 가족들과 일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족 먼저 도착해서 남편과 아들은 룸에 자리를 잡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예비 며느리인 동창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동창의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동창 옆으로 스쳐 지나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제 얼굴을 본 동창은 저를 알아봤는지 계획했던 대로 화장실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기 혹시 정혜선 아닌가?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너 정혜선 맞지? 와, 이게 얼마만이냐?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고. 너도 정말 많이 늙었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잖아.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3년 내내 허구한 날 물만 먹던 년이 여긴 웬일이냐? 너도 결혼할 남자가 생긴 거야? 옷차림을 보니까 나처럼 상견례 온 것 같은데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결혼할 상대방이 전혀 모르고 있나 봐. 야, 너 기억 안 나? 우리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나랑 같은 반이었고 따돌림 당했었잖아. 그때 너희 어머님이 싸준 도시락 참 맛있었는데 나 덕분에 너는 3년 내내 수돗물만 퍼먹어서 자동으로 다이어트 됐던 거 기억하지? 오늘 상견례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너 만나서 추억 얘기하니까 긴장 좀 풀렸다. 결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이 나이 먹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너도 내 나이 때 결혼한다니까 마음의 위안이 좀 되네. 상대 배우자는 누구야? 능력 좀 있으니까 너도 지금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걸 텐데 나랑 만나는 남자보다 능력 좋으면 확 뺏어버릴까? 너보다 내가 그래도 인물은 좋잖아. 나랑 결혼할 사람은 치과 의사거든. 집안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편이라 그나마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꼬셨다니까. 얼마 전에 예비 시아버지 얼굴 보고 왔었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의사 남편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예비 시어머니 얼굴 처음 보는데 그때 못 봐서 그런지 너무 떨려 죽겠네. 아마 엄청 독한 얼굴이겠지? 예비 시아버지도 의사라서 상당히 인품이 있어 보이던데 하필 제일 얼굴을 많이 마주해야 될 시어머니가 찐빠네. 네가 결혼할 예비 시부모님은 어때? 나만 떠드니? 말 좀 해봐. 나한테 말할 틈이라도 줬니? 나는 너랑 입장이 달라. 오늘 여기 온 건 며느리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로 오게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해.
너도 상견례 하러 온 것처럼 나 또한 상견례 하러 왔는데 이게 참 상황이 웃기더라고. 내 애비 며느리 될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고 있는 사람이라 지금도 고민 중에 있어. 예비 며느리를 받아줘서 평생 갈구면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멈추게 해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거든. 야, 잠깐만. 너 지금 예비 며느리로 상견례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로 왔다고? 야, 너 나이에 무슨 시어머니야? 그럼 아들이 몇 살이길래? 일찍 사고라도 친 거야? 내가 지금 너랑 입 아프게 모든 걸 설명할 정도로 반가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 기다릴 텐데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니? 빨리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동창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깜빡했다면서 가방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네준 뒤 연락하라고 웃으면서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요. 과거의 일들을 추억이라고 저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즐거운 대화거리로 생각하는 동창의 태도에 이 결혼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마음까지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제 아들과의 결혼은 더욱더 이루어지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동창의 뒤를 따라 상견례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갔고 이미 룸 안에는 안 좋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저를 본 동창은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설마 네가 성훈 씨 예비 시어머니였던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성훈 씨, 나한테 이런 건 설명을 안 해줬었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네가 어떤 상황인지부터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나 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나온 거야. 그리고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었거든. 사람 본성 쉽게 고쳐지는 거 아니라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여기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에서 내가 너랑 대화하는 걸 룸 안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 공사를 좀 했거든. 이 버튼 누르면 네가 하는 말 전부를 여기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만 알고 있는데 나 혼자 결혼을 반대한다면 우리 가족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고생스러워도 우리 가족의 인생을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룸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왜 그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네가 고등학교 때 나한테 3년 내내 했던 그 추악한 짓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말해주길 원했는데 물어보기도 전에 알아서 입을 털어주더라. 분명 잘못된 일인데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좋은 추억인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었지? 여보, 내가 왜 그때 당황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충분히 들었을 테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성훈아,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제가 과거 학창시절 때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아? 자기보다 약한 애들 하도 못되게 굴어서 전학간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어. 그동안 성훈이 네가 봐왔던 모습들은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접근했던 거야. 그러니 이 결혼 절대로 해선 안 돼. 세상엔 좋은 여자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내 입장에서만 얘기했다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했을 테고 길을 닫아버릴까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온전히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한 일들이니까 성훈이 너도 이번 일을 통해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 성은 씨,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잖아.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인데 당연히 추억 삼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의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난 건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동안 나를 봐왔으면서 못 믿겠어? 우리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나한테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제 아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동창 부모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은 밖으로 나가려는 제 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고 저는 아직까지 그 아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 아들은 동창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날 부축해주면서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동창이 제 머리채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전부 무너지게 됐다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 너도 정상적인 결혼을 한 건 아니잖아. 5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디서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 당장 성훈 씨 불러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알아? 나는 이 결혼 무조건 성사시켜야 된다고. 너는 과거 했던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즐겼겠지만 당한 사람들은 평생을 아픈 기억으로 남아 힘들어하고 있어. 나 말고도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과거의 행동들이 오히려 잘한 것 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를 내가 왜 며느리로 받아줘야 하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니? 평생 감당할 자신은 있어? 내가 당한 거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줄 생각인데 버틸 수 있으면 들어와 보던지. 예전처럼 힘없는 내가 아니거든. 지금 네가 나한테 한 짓 그대로 저기 CCTV에 전부 녹화되고 있는데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손 놓지 그래. 너 성격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손부터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따로 CCTV까지 설치해뒀는데 제대로 걸려들었네. 여보, 경찰서에 신고 좀 해줄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적 소송까지 가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는데 갑자기 동창 부모님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철없는 자기 딸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동창의 어머니가 뱉은 한마디는 상상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어요. 아유, 저희 가족 조용히 사라질 테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과거에 사고를 한번 크게 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생겨 처벌받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 제명에 못 삽니다.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죄 차라리 제가 받겠습니다. 엄마인 제가 대신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테니 소송만은 물러주시면 안 될까요? 너도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동창 부모님들은 저한테 당장 용서를 구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동창은 과거에 술 먹고 한 여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몸싸움을 격하게 했는지 상대방이 전치 4주에 턱이 부서져서 현재까지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자기 분에 못 이겨 손부터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창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는 건 더더욱 반대되는 일이었고 용서를 받아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판단해 저희 부부는 그대로 법적 처벌을 강하게 진행했어요. 이미 제 머리채를 잡아 한바탕 난리를 쳤고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지 몰라 합의는 없을 거라며 자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본인들 잘못이라고 한마디 한 뒤 남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찾아왔고 모든 상황들을 진술한 뒤 법적 처벌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동창은 초범도 아닌 재범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고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애들을 대신해 벌을 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법적 처벌 소송 중이고 정신적인 충격과 CCTV에 찍혀있는 영상들을 토대로 동창은 확정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까지 한 걸 보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고 제 아들과 동창의 결혼을 막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성사시켰다면 분명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겠죠. 누구나 과거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창은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모습은 조금도 없었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 역시 똑같았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앞에서 연기를 한 것뿐이지 막상 법정에 서게 되니 조금이라도 형벌을 줄이기 위해 얼굴을 붉히며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동창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고 나와도 제 아들을 절대 놓칠 수 없다며 병원까지 찾아가겠다고 이제 나의 철판을 깔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징역을 살게 되는 건 확실하지만 그 기간은 아마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알지는 못하니 치과만 옮긴다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도 전혀 다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길래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그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충격받은 아들을 남편과 함께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말로는 징역을 살고 나오는 즉시 저를 찾아오겠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저에겐 남편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학창 시절 때 괴롭힘을 당해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더는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즐거움일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즘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가 많은데 서로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평화가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평소 즐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을 백화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니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정신까지 혼미해질 정도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다행히 현 남편이 옆에 있어줘서 금방 자리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전 남편과 현 남편의 관계가 엮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일이 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일단 전 남편과 왜 이혼을 했는지 과거에 제가 겪었던 일들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잘 운영해 오던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죠. 크게 구멍이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선 주변의 돈을 긁어 모아야 했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손을 벌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생긴 일이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 남편의 집안보다 많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의 금액이 상당히 적었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부모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는데 남편이 빌려주신 돈의 금액을 보곤 생각보다 많이 적다고 느꼈는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도 많이 불편해 하셨고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 사업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 부모님께서 빌려준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저에게는 거침없이 뱉어댔습니다. 그때 너무 서운해서 대화하는 동안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남편의 처음 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꼴랑 5천만 원 내밀면 내가 좋아하겠소? 적어도 1억은 준비해 줘야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냐? 당신 집안 빚도 없으면서 조금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 망하면 당신이랑 나도 끝이라고. 내일 당신 혼자 가서 5천만 원 더 받아내와. 지금 나보고 다시 돈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님 없는 형편에 그래도 도와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한 건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돈 봉투 채우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당신 지금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이고 당신이 엎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얼마 전까지 떵떵거리던 집안이면 뭐해? 지금은 우리 집안에 돈 빌리러 올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았는데, 이런 성격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어. 너 지금 우리 집안 망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번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한 말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처신해. 알겠어? 똑바로 행동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다. 이 돈 다시 가져갈게. 아이씨, 빌려준 걸 왜 또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이 지금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우리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결혼 초부터 남편과 돈 문제로 틀어지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었는데, 시부모님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휘청거리자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이미 상처를 크게 받게 된 저는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벌어모은 돈인데 그 소중한 돈이 적다고 불만을 얘기한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시부모님한테 빌려주려 했던 5천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치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더 이상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 친정으로 달려간 저는 부모님께 다시 5천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저를 보고 당황하신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일이 커져 제가 더 큰 아픔을 받게 될 것 같아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예상했던 대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남편을 통해 듣게 됐는지 시모는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연결이 되자마자 앞뒤 안 가리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너 지금 우리 집안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며? 지금 사돈댁에 들어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이건 잠깐 휘청거리는 것뿐이고 충분히 다시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집안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예민한 거 뻔히 알면서 네가 감히 그런 식으로 나와?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생활비 빼고 5천만 원 맞춰서 건네줬는데 그 자리에서 봉투에 바람 넣어 확인하더니 순간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본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어머님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인간처럼 똑같이 행동했다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는 무슨 일수 받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안이 재력이 있었다는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업상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저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돈을 빌리려고 저희 집에 찾아왔으면 최대한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표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잘했다는 거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라. 당장 그 돈 들고 우리 집으로 튀어오거라. 시모부터가 문제가 있으니 남편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좋았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떨어져 버려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지 않았고 그때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선 이런 저를 걱정했지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도 시모가 저희 집안의 재력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집안 차이가 심하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부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왔었고 반대했던 결혼을 허락했던 거라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부분에 있어 남편과 싸우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가지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시댁으로 오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전화까지 받지 않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죠. 저는 제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모가 저에게 겁을 줘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게 되니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남편이 친정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와 대화 좀 하자면서 침착하게 밖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저를 설득하려 했고 마음이 많이 조급했는지 부모님께 드린 5천만 원을 빌려달라며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 최대한 좋게 풀자고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며 워낙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니 이해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미 기분이 심하게 상했던 터라 남편이 부탁을 하는데도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며 남편을 돌려 보내려는데 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진 최대한 건들지 않겠다면서 신혼집으로 같이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한참 동안 제 화를 풀어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게 되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돼서 집에 필요한 서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시모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자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의 힘에 떠밀린 저는 가라앉은 시모의 귀에 눌려 저절로 고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 뒤에 있던 남편이 저를 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설 기니까 네가 뭐 좀 된 줄 알았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엄마가 한마디 했으면 눈치 보고 움직여야지. 너까짓 게 감히 우리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처음에 좋은 말 할 때 내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일이 꼭 커져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식 부부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오죽했으면 쥐뿔도 없는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겠냐고.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없는 것들이라 돈 몇 푼에 벌벌 떠는 거 이해하는데
지금 네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 쓸데없이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말고 다시 사돈댁에 가서 5천만 원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집안 다시 일어나면 그때 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지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까지 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 지금 끌어모을 때까지 전부 당겨서 더는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사돈분들이랑 너도 신용대출까지 받아야 될 거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된다. 안 그럼 우리 공장 더는 버틸 수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제일 가까운 너희 집안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내가 너 얼굴 볼 기분이 전혀 아니거든.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아 난리치고 싶은 거 꼭 참고 있으니까 좋게 해라.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기분 상태로는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런 기분으로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저한테 삥 뜯으세요? 남들이 보면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알겠어요. 원래 돈 많은 집안일수록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저희 집안보다 어머님 집안이 훨씬 더 위기가 찾아온 거 모르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빌려드린다 한들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돈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뭘 믿고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 사업 망할 것 같아요. 사람 다루는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당연히 그 회사가 커질 수는 없겠죠. 이런 자리인 걸 알았다면 당연히 오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속아서 왔으니 그만 돌아가 볼게요. 아, 그리고 저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에서 멈춘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내일 돈봉투가 아니라 이혼 서류가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도장 찍고 날짜 정해서 정리하자고. 어차피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더 이상 좋아질 수도 없잖아. 어머님도 반대하셨던 결혼인데 이혼하면 잘 됐지.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고 남을 하대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 분명했고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뒤돌아 나가려는데 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나가지 못하게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현관문을 막아서며 가방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들어 발로 짓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면서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준 기회였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 분위기 파악하지 못한다며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회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거지 같은 저희 집안에 돈 받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사정없이 저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날 저는 시모가 던진 물건들로 인해 왼쪽 팔과 어깨뼈에 금이 가게 되었고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 시모와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들을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선처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저에게 찾아와 최대한 좋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신적, 신체적으로 너무 큰 고통을 당했던 터라 시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남편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했고 직접적인 해를 가한 시몬은 1년 4개월, 남편은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 사람들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10년이 지난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하게 되었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그 인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봤는데 10년 전 얼굴 그대로네. 나 기억하지? 네가 그때 나랑 우리 아들 징역 살게 했잖아. 설마 벌써 잊은 거야? 딱 꼴을 보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먹고 살긴 힘든갑네. 하기야, 집불도 없었던 집안이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인생이 180도 바뀌겠어? 옷 입은 거 보니 여기서 일하러 왔나 보네. 그런데 웬만하면 네 똥차는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게 좋지 않겠니? 백화점 이미지도 있는데 입구 앞에 세워두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보면 없는 것들이 눈치도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래간만에 백화점 와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기분 잡쳤네. 예, 네 똥차 당장 안 빼니? 주차 공간만 잡아먹잖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때처럼 어디 한 군데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겠어? 전 시모는 저를 향해 거침없이 걸어오는데 온몸이 굳어버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른 한마디에 몸을 돌려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저를 부른 건 현재 저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현 남편이었습니다. 시몬은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또다시 거친 말을 뱉어댔어요. 현 남편이 전 시모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대충 상황을 설명하자 제 과거를 알고 있던 남편은 화를 버럭 내며 분노한 얼굴로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그쪽 며느리인 줄 알아요? 어디다 대고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야?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백화점에 왔으면 쇼핑이나 할 것이지. 노인네가 벌써 노망이 들었나? 지금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지? 알아도 모른 척 지나치면 되지.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거짓말을 해? 참나, 이놈이 너 남편이니? 아주 둘이서 꼴값을 떤다. 없는 것들이 끼리끼리 놀고 자빠졌구만. 이런 년놈들이 백화점에 드나드니까 물을 흐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100배 1000배 낫구만. 아들, 너도 말 좀 해봐라. 쟤들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라고. 너는 분하지도 않아?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을 살았었잖아. 왜 몸을 돌리고 있어? 이리 좀 와보라니까. 왜 계속 멀리 가는 거니? 너도 와서 그동안 열받았던 거 다 풀어버리라고. 우리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 배로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저희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창피하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니까요. 그냥 대충 사과하고 빨리 이쪽으로 좀 오세요.
예, 너 왜 그러는 거야? 방금 전화해보라고 한 것도 너였잖아.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고 그래? 쟤 때문에 우리가 징역까지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아, 제발 그냥 좀 가자니까요.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한다고요. 엄마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러니까 가면서 설명 드릴 테니 일단 이리 좀 오세요. 잠깐, 혹시 지금 그쪽 잠깐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몸 좀 돌려보시죠. 혹시 재영 씨 아니세요? 문재용 씨 맞죠? 그래, 우리 아들 이름이 재영이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는 이놈은 이름까지 전부 다 알려줬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다 대고 내 아들 이름을 함부로 놀려? 이것들 안 되겠네. 아들, 이리 좀 와봐. 아, 그만 좀 하고 몸 좀 돌려보라고. 아까부터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어디 불편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럼 당신이 말한 전 남편이 쟤였어? 존대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네. 하마터면 눈물 때문에 속을 뻔했던 거야? 저기요, 고개 떨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일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일할 수 없게 된 거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당신 전 남편을 만나냐? 어제는 면접 볼 때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아직까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다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 그래서 사정이 딱해 보여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 내가 어제 얘기했었지. 낙한 사람이 있어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저 사람 뒤로 능력 좋은 사람들 정말 많았는데 내가 딱 하나 본 건 이 사람의 마음이었거든. 집안을 혼자서 일으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가식이고 거짓이었던 거야?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더니 어떻게 내 앞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야? 너 취업했다고 한 데가 백화점이었어? 엄마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회사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아, 회사에서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서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 부도 막지 못해서 지금 빚도 갚지 못했는데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던 일 때려치우면서 과거에만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주는데 여기만한 데 없어요. 그리고 저 회사 일이 아니고 그동안 막노동했어요. 막노동하는 건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어서 못하겠고 환경도 너무 열악해서 오래 다닐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여긴 백화점이라 환경도 좋고 한바식당 같은 곳이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비록 설거지하는 일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요. 저도 저 사람이 사장님과 결혼한 줄 몰랐었지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저를 받아주면 안 될까요? 뭐? 받아달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었어?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 그거 전부 다 뭐였는데? 우리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할 정도면 집안 사정이 엄청 열악하다는 건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집안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는 엄청 잘 사는 척 했던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어쩐지 당신이 입고 있는 옷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라고.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집안이 완전 망했었구만. 내 아들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망했어도 너희 집안이랑 비교가 되니? 우리는 핏줄부터가 양반 집안이야. 너 같은 년한테 무시당할 집안이 아니라고. 재영아, 이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다. 저 잡아라. 딱 봐도 장사 더럽게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월급은 제때 주겠니? 이 차요? 이 차가 뭐가 어때서요? 제가 레스토랑에 왔다 갔다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업무용 차량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제 아내가 이 차를 끌고 오지 않고 저기 저 차를 끌고 왔으면 그쪽한테 이런 무시도 안 당했겠네요. 아직까지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세요. 나이만 먹었지. 눈은 이미 썩어 빠졌네. 남편은 가방에서 차키 하나를 꺼내들어 버튼을 누르자 옆에 있던 억대 외제차가 반응을 했고 그걸 본 전 남편과 전시모가 현 남편 얼굴을 보며 나란히 쌍거품을 물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전시모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전 남편은 일 좀 시켜달라면서 열심히 하겠다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진 게 많다고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일 좀 시켜달라며 과거의 일들 전부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더니 이렇게 상황이 뒤바뀌어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전 남편이 저희 레스토랑에 매일같이 와선 일 좀 시켜달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을 했는데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되어 버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로 신고한다 해도 CR도 안 먹히고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싶지만 이게 백화점 아니라서 보는 시선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또다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문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한 번만 더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면 바로 고소를 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남편이 전 남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쪽 집안이 무너지면서 시부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전 남편과 전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꺼내지 않고 있다는 걸 온몸이 느끼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저를 대했던 그 태도만 봐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왔다면 이미 전시모에게 뺨을 몇 차례나 맞게 됐겠죠.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인간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던 결정에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남들보다 좀 잘 나간다고 해서 그런 삶이 평생 간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그 점을 인식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엔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